그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이제 집이 문제긴 한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좀 작은 집으로 독립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원래 살던 집보다 좀 더 이제 낙후된 집으로 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늘 그 새집 증후군만 쫓아다니거든요. 집을 사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2년 정도 지나야 완전히 빠지는데 그 신축만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보면 좋은 것도 사실 분명히 있고. 좋죠. 예. 네네. 그리고 같은 신축도 몇 년 된 거냐에 따라서 주차를 해보면 또 다릅니다. 주차가 엄청 좋죠. 네, 그 차이 10몇 센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서울은 신축이 너무 비싸니까 또 지방으로 경기도로 좀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얼죽신이라는 이 하나의 트렌드가 부동산 시장의 그 형태를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얼죽신. 네. 근데 이게 얼죽신이 한창 신조어처럼 나왔을 네. 때가 저는 약간 좀 생뚱맞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름 때 한창 7월 달에 네, 네. 거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얼죽신 나왔는데 그게 뭐 얼주가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겨울에. 근데 뭐 아파트하고 이거 얼어 죽는 거하고 이거 좀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파트니까 안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얼죽신 나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가 대세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뭐 분양권에 대한 거래도 줄어들고 그 분양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이제 신축을 자칫 잘못 추천하면은 그 무슨 얼어 죽을 신축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축에 대해서 무조건 그게 신축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만 해도 이 신축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던 거는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물량 안에서도 어떤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신축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근데 이 신축 공급을 아까 우리 그 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살아보다 보니까 투자도 예전처럼 이 구축 아파트에서 소위 말하는 그 몸테크라고 하는 몸테크를 하지 않고 신축에 거주를 하면서 재테크는 따로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가 요즘 들어서는 글쎄요 좀 그 경쟁력을 옛날보다는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분양 가격이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분양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수요자들이 쫓아갈 수 있는 네. 그 좀 한계점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도 최근 들어서 11만 개가 네. 지금 급감을 할 정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그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높아진 가격 안에서 그래 이 신축 아파트가 좋아. 근데 나는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는 그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거지. 시세보다도 10% 15%더 비싼 신축 아파트는 싫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또는 주택가격 조정을 지금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첨에 대한 그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느니 소위 말하는 그 준신축들 아파트, 네. 10년 이내 아파트들, 뭐 물론 신축 아파트가 좋긴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 이 투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 때만큼의 그 뭐 획기적인 뭐 세상을 놀랍게 할 만큼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죠. 혁신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청약하는 아파트하고 5년 전 아파트하고 네. 커뮤니티 좀 다른 거, 약간 네. 노후된 거, 뭐 그 정도 차이 빼고는 합리적인 가격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의 대안인 준신축 아파트까지도 가격 비교를 하면서 이 신축 아파트 얼죽신이라는 신드롬은 연말 정도 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들어 갔다. 그래서 이 얼죽신이라는 그 신조어가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분양 가격이 좀 결정을 할 텐데 분양 가격이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얼죽신 그 신드롬도 일정 부분 좀 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통
청약통장이 부동산 공부할 때 제일 처음부터 청약통장부터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어디 가서 강의를 좀 부탁받으면 청약통장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저도 청약통장이 있습니다만 세상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청약을 하면 좋을 때는 당첨이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첨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흥부처럼 애가 12이나 있거나 뭐 그렇지만 않으면 청약 점수라는 건 내가 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 많이 낳고 같이 늙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는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시장이 아주 그냥 빙하기일 때는 청약 통장 없이 그냥 사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완전 얼어붙어 있을 때는 그냥 가면 오늘 계약하시면 금괴 2개 드릴게 뭐 약간 이런 식의 분위기잖아.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어도 돼요. 그냥 사면 돼. 그러니까 왜 이걸 갖고 있어야 되냐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 사실은 들어서 청약 통장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12억짜리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6, 7억에 받으니까 안전 마진이 3, 4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꿈을 안고 10몇 년을 20년을 가는 건데 지금은 주변이 12억이면 신축이 11억 8천 막 이렇게 들어. 분양가가. 그러면 안전 마진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냥 전세로 오랫동안 묵어주를 가다가 자식도 좀 크고 하면 청약을 도전해가지고 신축을 받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는 무효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또 시장 환경이 좋았을 때 네. 10억 정도 하는 분양가가 있으면 9억 5천에 하면은 그래도 한 5천 정도 벌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취득 경비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하면 훌쩍 더 넘어버리는데 근데 입주하는 시기 때 그 10억짜리가 뭐 한 8억 정도가 되게 된다라면 네, 오히려 하락해버리고.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그렇죠. 산 결국은 그 모든 원가에 대한 부담을 내가 거의 하는 건설사의 하나의 어떤 이윤까지도 내가 전부 납부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그 청약과 어떤 분양 전략들을 세울 때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 예전에 10만 원만 있어도 납입 금액 10만 원이면은 그래도 최고 그 점수를 그렇죠.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저희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부담할 수 있는데 2030 세대 등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100만 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월세로 얘기하면 월세 100만 원 내던 친구가 250만 원 정도 낸다라는 건 굉장히 그렇죠. 부담스럽게 되잖아요. 돈이 묶이잖아요. 예, 그 묶인 금액들 때문에도 이거 25만 원 정도면 너무 부담스럽다 하면서 이탈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는 한 석 달 정도만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여행 좋아하잖아요. 비행기 값이 나오는 정도니까. 그렇죠.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묶이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첨됐다라고 해도 분양가가 높으니까 제 주변에도 최근에 오늘도 또 얘기를 했었는데 당첨되고 나서 이제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생각부터 벌써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본인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당첨은 됐는데 그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요즘에 먹히지 않고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 분양보다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입주권을 차라리 사서 그 조합원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혜택들 뭐 이런 것들로 가져가면서 전략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보면은 그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좀 완성돼 있는 그 분양권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입주권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조금 더 입주가 되고 입주권 확보하기 뭐 한 3년 5년 전에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서울 쪽은 얼죽신이고 지방 가면 이제 마피아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상식적으로 어렵진 않거든요. 서울이 지방보다 나을 거라는 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지방이라고 하면 물론 뭐 광역시도 있고 인구 30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 근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다들 서울하고 지방의 격차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좁혀질 구간은 안 나오는 겁니까? 네.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좁혀지긴 했어요. 네. 우리 2007년, 2006년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네. 법을 세 번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에 올라가고 지방은 이제 침체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부산에 아파트를 사도 되겠냐? 네. 2007년에 부산 집값 떨어지고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서울 집을 사야지 왜 부산에 아파트를 사냐라고 말렸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부산 집값은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아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찾아와서 항의하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걱정을 했는데 지금 또 이제 다시 그런 구간이 생길까 안 생길까에 대해서 물론 뭐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인구 구조 또 경제 상황 인구 유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과거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빨리 따라붙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많고 입주 물량도 적어도 2025년까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소화되지 않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길게 보고 2027년 이후를 본다면 지방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우리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지방에서 저는 최근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에 계시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또 인서울 합니다. 인서울에서 좋은 직장 구하고 서울에서 또 집을 삽니다. 요즘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또 집이 괜찮은 분들이 또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자금력하고 또 공부가 또 연결이 네, 정보력이 되기 때문에 돈이니까. 정보력이 돈이고 또 요즘 또 재수 또 기본적으로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본다면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얼죽신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얼죽신도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 좀 해당되는 얘기지. 물론 신축이 좋긴 하죠. 질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지하철역 가까우면 좋겠고요. 뭐 편의시설 좋으면 좋겠고요. 대단지 아파트의 브랜드에 한강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를 사고 네, 싶다. 뭐 한강은 아니라도 일단 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거는 강남인데 한 30억 들고 오면 제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얼죽신도 가격에 맞춰서 하는 건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죽신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빠져서 그래요. 얼죽신이 이제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신축 아파트인데 전제 조건은 주거 인프라가 좋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란 말을 빼버리니까 야 무조건 신축인가? 그걸 줄이면 서울 아니겠습니까? 지방에는 미분양이 다 얼죽신이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따지면 미분양을 사야 되는데 안 사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서울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고 주거 인프라가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저는 얼죽신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곳들이라면 사실 얼죽신이 그냥 재미있는 현상일 뿐인 거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고 아까 청약통장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어지간하면 청약통장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납입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거든요. 아니 인기 단지들 당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뭐 햄버거도 먹고 밥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는데 햄버거 먹으러 갈 때는 그 쿠폰이 필요해. 그 정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도 있는 거고요. 1주택자들은 추천 물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그 정도 그냥 가끔 햄버거 먹고 싶을 때 한번 넣어보는 쿠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내 집 마련 방법은 경매도 있고 그리고 또 금매를 잡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2025년 상황 보면서 경매도 관심 가지고 요즘 저는 2025년 상반기가 경매가 좀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을 때가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매도 공부하고 금매가 나오면 금매 잡고 청약은 꾸준하게 좋은 거 나오면 꾸준하게 집어넣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경매는 또 공부하기 또 어렵긴 어려운데 뭐든지 뭐 돈 벌기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예전에 정확히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만 오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편했다고 그냥 부산 사라고 하면은 다 좋아했다고. 그때가 2009년에서 네, 2012년 그때. 정도 네. 됩니다. 그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부산에 뭐 레미안 아파트가 없었어요. 특이하게. 예. 그게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데가 그 시절이라 가지고 맞습니다. 특히 부산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바다 아니면 다 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올라왔을 때 잠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지가 이렇게 넓다니. 왜 근데 해운대 쪽 우동 그쪽 라인은 거기는 그 매립해가지고. 평지가 아니고 그냥 백사장이라고 봐야 돼. 해변가라고 봐야 되고 그냥 제가 꿈꾸는 건 캘리포니아처럼 가장 높은 데가 가속방지턱 같은 그런 평지가 꿈이 그런데 사는 데가 꿈이었거든요. 늘 산에 가려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강변의 약간의 평지들이 부산에서 보기 힘든 대단지 평지
대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잠깐 올라갔는데 그 이후 그 고점은 지금 너무 멀죠. 제가 이제 아는 아파트가 14억까지 갔다가 지금 8억 정도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방은 물어보면 웬만하면 사지 마자 얘기 드는데 지방에 대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방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의 중심권 소위 말하는 강남하고 마용성 같은 경우는 정책의 영향력이 좀 커요. 네. 그리고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뭐 금리나 대출의 영향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좀 상관성이 좀 커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적인 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들이 좀 크거든요. 지방에 뭐 울산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경제가 좀 좋다라고 하면 부동산 가격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2016년도 트럼프 정부 때도 강달러 기조가 강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달러 강세 장 안에서 과연 지역 경제가 뭐 활발하게 활동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런 그 뭐 수입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 쪽으로 선행되는 게 지금 그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미분양도 해소되는 것들이 이제 주택 경기 그리고 주택에만 맞춘 어떤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해도 지방에 있는 주택이 뭐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사실 지방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값이 지지가 되려면 거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집값이 당연히 지지를 받거나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권 대비했을 때도 임금 수준 자체가 한 70,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임금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특히 지금은 뭐 트럼프의 강달러도 있지만 리쇼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어야 될 공장을 미국 뭐 애리조나 뭐 이런 데 짓고 있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예, 사실 그게 뭐 창원이나 구미나 이런 데 지었으면은 지방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고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국민들은 힘들단 말입니다. 소득 수준도 낮고 물가도 낮고 급여도 낮고 일본 정부도 돈이 없죠.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유일하게 좋은 게 일본 기업이거든요. 기업들은 좋은데 돈은 많은데 어디서 벌었느냐? 일본 기업들이 2012년도에 해외로 대거 진출을 합니다. 외국에서 벌어서 그 돈이 외국에 있는 거예요. 기업은 부자인데 그 돈이 국내로 유입이 안 되니까 일본 국내는 가난해지는. 근데 우리도 지금 기업들을 보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번에 반도체도 SK가 이제 보조금 확정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일본 따라가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또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따라가죠. 고령화 따라가죠. 기업 유출까지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방을 볼 때는 서울은 그래도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저는 한 20년 정도는 그래도 버텨줄 것이다. 20년 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인구 유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아시겠지만 한 3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30만이면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졌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부산 서면에 가보니까 이제 서면 또 뒤쪽에 가니까 공실이 이제 막 생기더라고요. 그 상가부터 이제 표시가 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원도심에 있는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두가 잘 사는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바라볼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죽지는 않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수요가 빠지고 자금력이 부족해진다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양극화, 지방 도시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니까 원도심보다는 그래도 택지지구라든지 주거 인프라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으니 지방에서도 이제 좀 양극화를 따라가서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좀 일본한테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겪었으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뭐 좌쪽이든 우쪽이든 간에 늘 얘기하는 게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느 날 그걸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르신들이 많다면 모여 사는 게 우리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지방 있지 말고 다 들어오라고 바뀐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지방 더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원래 경제적으로 보면 집적의 이익을 갖는 게 아무래도 가까이 사는 게 효율성도 증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원치 않더라도
뭐 인간이라는 것들 그리고 뭐 기업이라는 것들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쉽지 짧게 않을 한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본도 정치가 문제였고요. 네. 우리도 정치가 문제입니다. 일본이 문제가 터졌을 때 장기 침체가 되고 10년 후에 깨달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늦지는 않았는데 정권에서 정치권에서 빨리 협심해서 해결하면 괜찮은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심히 걱정되니까 경제가 최우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깨닫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얼죽신도 얼죽신이지만 사실 이제 그 집만 볼 게 아니라 주거 인프라 같은 거 좀 봐야 되고 그 얼죽신이 될지 마피아가 될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 오늘 송승현 대표님 그리고 양수 대표님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